서문, 먼 옛날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역사가 뭐지? 너는 네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알고 있니? 병원에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집에서 태어났는지, 태어날 때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이었는지, 첫 돌을 맞을 때까지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기억하니? 물론 넌 태어날 당시를 기억하지 못할 거야. 돌잔치를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 또한 당연하지. 그렇다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 부모님께 물어보면 간단히 알 수 있을 거야. 부모님이라면 네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의 일들은 물론 갓난아기였을 때의 이야기도 들려줄 수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너의 역사가 되는 거란다. 너의 역사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너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야. 너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 자신의 역사를 알 수 있어. 부모님은 네가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말이야. 게다가 네가 아기였을 때의 모습을 사진으로 간직하고 계실 거야. 그 사진을 통해 너는 많은 것을 알 수 있지. 머리카락이 얼마나 있었는지, 통통했는지 아니면 말라깽이였는지, 잘 웃는 아이였는지 아니면 찡그리고 있는 아이였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도 알 수 있어. 너에게 역사가 있듯이 너의 부모님에게도 역사가 있어. 그렇다면 네 부모님은 어디에서 태어났을까? 집에서? 아니면 병원에서? 부모님은 어떤 학교를 다녔고 어떤 음식을 좋아했을까? 부모님의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였을까? 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물론 부모님께 물어보면 되지. 만약 부모님이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부모님의 부모님, 즉 할머니나 할아버지께 물어보면 될 거야. 이제 좀 더 어려운 질문 해볼까? 너의 할머니도 한때는 어린 소녀였을 거야. 할머니의 역사는 어땠을까? 너의 할머니가 몇 킬로그램의 몸무게로 태어났는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알고 있니? 할머니의 배에 네가 언제 처음 빠졌는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였는지 알고 있어?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할머니의 엄마인 증조 할머니에게 물어봐야 할 거야. 어쩌면 할머니의 아기 때 사진을 볼 수 있을지 몰라. 하지만 증조 할머니에게 물어볼 수 없고 할머니의 아기 때 사진도 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할머니의 역사를 알아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잘 생각해보면 그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을 거야. 어쩌면 할머니의 엄마, 다시 말해 증조 할머니가 태어났을 때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을지 모르지. 보고 싶은 친구에게 9월 13일에 내 아기가 태어났단다. 몸무게는 3kg이고 검은 머리카락이 솜털처럼 보송거린단다. 어쩜 그리도 울어대는지 아기가 밤새 깨지 않고 자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라고 썼을 수도 있어. 이제 세월이 흐른 뒤에 네가 이 편지를 찾아냈다고 생각해봐. 증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지 않더라도 너는 이 편지를 통해서 할머니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거야. 또는 증조 할머니가 오래전에 할머니에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해둔 일기나 메모가 남겨져 있다면 그것 역시 할머니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거지.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오래전에 우리와 전혀 다른 나라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를 알게 될 거야.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즉 그들이 싸웠던 전투와 생활 방식, 무엇을 먹고 마셨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된단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먼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직접 그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도 없잖아.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편지나 일기를 통해서고, 다른 하나는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기록을 통해서야. 고대에 살았던 한 여자가 다른 마을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썼다고 생각해봐. 그 여인은 이렇게 썼을지도 몰라. 이곳은 요새 비가 통 오지 않아서 곡식들이 죽어가고 있단다. 밀은 특히 더 심해. 조만간에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야 할지도 몰라. 그리고 수백 년이 흐른 뒤 우리가 이 편지를 발견했다고 쳐.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 고대 역사의 어떤 부분을 알 수 있을까? 고대 사람들이 식량으로 밀을 재배했다는 사실과 밀을 키우기 위해 비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리고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았을 때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는 사실 또한 짐작할 수 있지. 고대의 왕과 군대가 무슨 일을 말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말해주는 또 다른 종류의 기록이 있어. 고대의 어떤 왕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 그것을 기념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짓도록 명령했어. 그리고 그 기념물에 있는 석판에 자신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문자로 새겨놓았지. 또 어떤 왕은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 왕이었는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자신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놓기도 했어. 수천 년이 흐른 뒤 우리는 그 석판의 문자나 기록을 읽고 그 왕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지. 과거에 일어난 일을 알아내기 위해 편지나 일기, 또 그 밖의 문서나 기념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역사학자라고 한단다.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과거에 대해 쓴 이야기를 바로 역사라고 하지. 고고학이 뭐지? 우리는 고대의 사람들이 남겨놓은 편지나 글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낼 수 있어. 그러나 이것은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해.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글 쓰는 법을 몰랐어. 그러니 그 사람들은 서로에게 편지 쓰는 일도 없었을 거고, 왕들은 기념물에 자신의 업적을 새기지도 못했을 거야. 그렇다면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글을 쓰지 못했던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 수 있을까? 옛날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강가에 모여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고 생각해봐. 한번 상상해 보는 거야. 사람들은 글 쓰는 법 따위를 알지 못했어. 당연히 그들은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지도 매일매일의 생활을 일기로 쓰지도 못했지. 하지만 그들은 하루하루를 열심히 일하며 살았단다.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것처럼 그들 또한 때로는 실수해서 땅바닥에 뭔가 떨어뜨리는 일이 있었지. 하루는 농부가 밀밭에서 일을 하다가 밀을 베는 데 쓰던 쇠로 된 칼날을 잃어버렸어. 농부는 칼날을 찾으려고 했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잃어버린 칼날을 그냥 내버려 둔 채 다른 칼날을 가지러 집으로 갔어. 마을로 돌아와 집에 들어서는데 뒷마당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의 아내가 뒷마당에서 일을 하다가 진흙으로 만든 항아리를 떨어뜨려 항아리가 박살나버렸던 거야. 아내는 한숨을 쉬면서 그 조각들을 한쪽으로 던져버렸어. 그녀 옆에서 어린 아들이 흙장난을 하고 있었단다. 아이는 진흙으로 수레를 끌고 가는 소를 만들고 있었어. 아이는 수레를 끌면서 이랴 이랴 소리치며 놀고 있는데 엄마가 그만 집으로 들어오라고 불렀지. 엄마가 부르자 아이는 수레를 그 자리에 놓아둔 채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 엄마는 아이에게 새로운 장난감을 마련해 주었고 아이는 너무 기쁜 나머지 진흙으로 만든 소와 수레 따위는 금세 잊어버리고 말았지. 다음날 농부는 뒷마당을 거닐다가 진흙으로 만든 소와 수레를 발견하고는 흙더미 속으로 걷어차버렸어. 아이의 장난감은 마당에 버려진 채 먼지가 쌓이게 되었지. 유난히 더웠던 그의 여름, 마을에는 가뭄이 들어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어. 밀은 죽어가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먹을 것이 점점 부족하게 됐지. 결국 그들은 살림살이를 정리해서 비가 많이 오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어. 사람들이 짐을 싸서 살고 있던 강가를 떠나기 시작했지. 그들은 금이 간 항아리나 무뎌진 칼, 너무 딱딱하게 말라서 먹을 수 없게 된 밀의 나달과 같이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들은 그냥 내버려둔 채 떠났단다. 버려진 마을은 몇 년간 강가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 하지만 건물들이 서서히 무너지고 먼지가 날아와 폐허가 된 마을을 뒤덮기 시작했어. 그래도 너는 앤 강이 범람하여 진흙이 밀려왔고 먼지가 쌓인 마을을 온통 뒤덮고 말았어. 시간이 지나 진흙 속에서 풀이 자라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 마을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됐지. 먼지와 풀로 뒤덮인 폐허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단다. 버려진 마을은 강가에 펼쳐진 빈 벌판으로 변해버린 거야. 자,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사람이 풀 속에서 삐져나와 있는 작은 나무 토막을 발견했어. 그는 엎드려서 나무 토막의 먼지를 훅훅훅 털어내기 시작했지. 그곳은 오래전 진흙 속에 묻혀있던 건물의 한 모퉁이였어. 그는 추측했지. 아, 이곳에 사람들이 살았었구나.
다음 날 그는 작은 삽과 솔, 칼과 같은 발굴에 필요한 연장을 가지고 이곳에 다시 나타났어. 그는 주변의 땅을 파기 시작했지. 집의 잔해나 연장 같은 유물들이 나오면 먼지를 털어냈어. 그는 유물을 발견한 장소를 정확히 기록하면서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살펴봤어. 그는 이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지. 그러던 차에 그는 아주 옛날에 농부가 들판에서 잃어버렸던 쇠로 된 칼날을 발견한 거야. 그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 이 사람들은 쇠를 다루는 법을 알고 있었어. 또 식량으로 밀을 재배하고 수확할 줄 알았고, 그리고 곡식을 수확하기 위해 쇠로 된 연장을 사용했고 말이지. 얼마 뒤 그는 농부의 아내가 깨뜨렸던 진흙으로 빚은 항아리를 발견해 이제 그는 마을 사람들이 진흙으로 그릇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됐지. 만약 그가 농부의 아들이 마당에서 가지고 놀다 버린 장난감 소와 수레를 발견하게 된다면 마을 사람들이 소를 이용해서 짐을 끌기도 하고 농사일에 이용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결국 그는 비가 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 마을을 떠났다는 사실까지 알게 될 것이고, 딱딱하게 말라버린 이 밀 나달의 흔적을 발견하고는 비가 오지 않아서 마을이 폐허가 됐다는 사실도 짐작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지? 이 사람들은 분명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 마을을 떠났군. 아마 비가 오는 곳을 찾아간 것일 거야. 이 사람은 글로 쓰여진 편지나 다른 기록 없이도 역사를 알 수 있었어. 그는 마을 사람들이 버린 물건을 통해서 그 마을 사람들의 역사를 발견한 거야. 이런 형태의 역사를 바로 고고학이라고 해. 땅을 파서 유물을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 역사를 알아내는 역사학자들을 고고학자라고 부른단다. 제1장 초기 유목민의 생활. 떠돌이 유목민. 너는 어디서 살며 어디서 잠을 자니? 매일 밤에 같은 자리에서 잠을 자니? 아니면 매주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면서 자니? 오래전에, 그러니까 약 7,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집을 짓지 않았고 물건을 사러 가게에 가는 일도 없었어. 그들은 천막이나 동굴 속에서 잠을 자면서 먹을 것을 찾아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녔어. 이런 식으로 살던 고대인들을 유목민이라고 부른단다. 유목민이란 일정한 거처가 없이 돌아다니거나 방랑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야. 유목민은 자신의 주변에서 먹을 것을 구했어. 그들은 땅 위에서 주운 식물이나 땅 속에서 파낸 뿌리, 그리고 덤불이나 나무에서 딴 열매를 먹고 살았지. 그들은 그곳에 있는 먹을 것을 모두 먹고 나면 또다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 여자와 아이들은 식물의 뿌리를 캐거나 딸기와 같은 열매를 따는 일을 했어. 그 외에 동물의 알이나 야생꿀, 심지어는 도마뱀이나 뱀과 같은 식량을 구하는 일도 했지. 남자들은 창과 활을 이용해서 동물을 사용했어. 강이나 호수 근처에 자리 잡은 유목민은 사냥 대신 낚시를 했을 거야. 유목민이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사냥을 하면 그곳에 살고 있던 동물들은 모두 도망가. 그러면 유목민은 또다시 짐을 꾸려서 사냥감을 찾아 나서는 거야. 따뜻한 곳에 자리 잡은 유목민은 나무로 틀을 짜고 그 위에 동물 가죽을 덮어서 천막을 짓고 그 안에 살았어. 그들은 옮겨 다닐 때마다 천막을 가지고 다녔지. 그리고 땅이 바위투성이인 추운 지역에 살았던 유목민은 동굴을 은신처로 사용하기도 했어. 오늘날 우리는 그 당시 유목민이 동굴 벽에 그려놓은 동물 그림을 통해서 그들이 동굴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약 7,000년 전 7살 된 유목민 타락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타락은 따뜻한 날씨를 좋아했다. 야외에서 별을 보며 잠이 들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따뜻한 아침, 타락은 해가 솟아오를 무렵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도 밖에서 별을 보며 잠을 잤기 때문에 그녀가 할 일이라고는 깔고 잔 동물 가죽을 걷어서 엄마에게 갖다 주는 일뿐이었다. 타락은 언제나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잠옷을 갈아입을 필요도 없었다.
유목민 야영지의 한가운데에는 전날 밤 피워놓았던 불이 아직도 타오르고 있었다. 타락의 삼촌을 비롯한 어른들 몇몇이 밤새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보기 위해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섰다. 밤새 들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어른들은 야생 짐승들이 야영지 가까이 어슬렁대지 못하도록 경계했다. 타락의 삼촌은 들고양이가 그들이 사냥하는 사슴들을 멀리 쫓아버렸다고 투덜댔다. 이 말은 당장 오늘 아침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뜻했다. 사냥 나간 사람들이 오늘 사슴을 잡아오지 못하면 유목민은 천막과 가죽을 모두 챙겨서 사냥감이 있는 다른 장소로 옮겨가야 했다. 타락은 엄마가 아침밥으로 준 곡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먹을거리를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매일 아침 타락과 동생은 엄마와 함께 곡식이나 나무 열매를 구하러 나갔다. 그러나 이곳에서 먹을 것을 구한 지도 꽤 오래되어 이미 먹을 만한 풀들은 죄다 먹어버린 상태였다. 얼마 전 타락의 남동생이 바위 틈에서 찾아낸 야생 벌집에 들어있는 꿀도 이미 모조리 긁어먹어버렸고 기어 올라갈 수 있는 둥지 안에 들어있는 알이란 알도 모두 꺼내먹었다. 타락과 남동생은 사냥감을 담는 작은 가죽 주머니를 메고 먹을 것을 찾아 나섰다. 내가 다시 한번 벌집을 찾아낼 거야. 남동생이 큰 소리를 쳤다. 그러면 나 다시 맛있는 꿀을 먹을 수 있을 거야. 난 우리 집 최고의 도마뱀 사냥꾼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벌집을 찾기 전에 내가 먼저 도마뱀을 잡을걸? 타락도 지지 않고 대꾸했다. 그들이 숲을 막 빠져나왔을 때 타락은 자신이 한 말처럼 통나무 틈 속으로 달아나는 도마뱀 한 마리를 발견했다. 그녀가 통나무로 달려들어 휙 뒤집자 그 안에는 도마뱀이 3마리나 들어있었다. 타락은 순식간에 도마뱀들을 붙잡아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 도마뱀에서 나오는 고기는 양이 많은 편이 못 됐다. 그런데 타락의 엄마는 훌륭한 요리사였다. 고기 조각들이 뼈에서 떨어져 나올 때까지 물에 푹 끓인 다음 풀과 뿌리를 집어넣어 아주 맛있는 스튜를 만들었다. 여기서 스튜란 고기와 야채를 넣어서 끓인 국물이 있는 서양 음식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엄마는 야영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맛있는 도마뱀 스튜를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유목민 야영지로 돌아오는 내내 도마뱀들이 주머니 안에서 꿈틀거렸다. 그걸 보자 타락은 더 허기졌다. 타락은 엄마가 해주는 스튜를 먹을 때까지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었다. 강가에 정착한 유목민. 유목민이 살기에 가장 좋은 장소 중 하나가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불리는 지역이었단다. 이 지역의 생김새가 마치 초승달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지. 이곳에는 각종 식물과 야생보리, 야생밀이 풍부하게 자라고 있어서 비옥한 땅이라고 불렀어. 유목민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넉넉하게 얻을 수 있었어. 그들은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는 동물들을 볼 수 있었고 강에서는 물고기를 잡고 신선한 물을 마실 수 있었지. 먹을 것을 구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이곳을 떠났던 유목민도 다시 비옥한 초승달 지역으로 돌아오곤 했단다. 유목민은 곧 먹을 것을 찾아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대신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정착해 살기 시작했어.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정착한 유목민은 야생 식물이나 나무 열매를 찾아 떠돌아다니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 그리고 그들은 오래 지나지 않아서 씨앗이 땅바닥에 떨어지면 새로운 밀과 보리로 자라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또한 이것들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여분의 물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게 됐지. 강 근처의 땅은 곡식을 키울 수 있을 만큼 물이 충분했지만 강에서 멀리 떨어진 땅은 건조한 날이 많았어. 그래서 처음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한 농부들은 강에서부터 농사 짓는 땅까지 수로를 파는 법을 생각해냈어.
그들은 그런 방법으로 비가 오지 않더라도 농작물에 물을 줄 수 있게 됐단다. 오늘날에는 집 한 채 높이보다 더 크고 소형 트럭 서너 개를 합한 것보다 더 큰 금속 스프링클러, 그런 걸 쓰지. 스프링클러는 밭이나 정원 같은 데 세워놓고 자동으로 추추추추추추 하면서 돌아가면서 물을 뿌리는 장치야. 자, 스프링클러로 호수에서 물을 퍼내서 경작지 전체에 뿌려주는 거야. 그런데 옛날에 살았던 농부들은 더 단순한 장치를 이용해서 수로에서 물을 퍼내서 농작지에 물을 댈 수 있었겠지. 이 장치를 샷오프라고 해. 자, 샷오프란 물을 논밭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아 두레박의 일종이야. 농부들은 기둥을 세우고 그 꼭대기에 키 막대를 바로 세운 뒤에 막대의 한쪽 끝에 무거운 것을 달아놓고 다른 쪽 끝에는 가죽 바구니를 매달았어. 그리고 그 바구니를 수로에 담가 물을 채운 뒤 무거운 쪽을 끌어내림으로써 바구니를 들어 올려 물이 농작물에 쏟아지도록 했지. 샷오프는 인간이 생각해낸 최초의 농기구 중 하나야. 농부들은 몇 달 동안 매일같이 농작물을 돌봐야만 했어. 그래서 그들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천막 대신 한 곳에서 오래 머무는 데 적합한 집을 짓기 시작했지.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모두 사용했어. 강 근처에서 살고 있던 농부는 갈대나 햇빛에 잘 말린 진흙 벽돌을 이용해 집을 짓기도 했단다. 얼마 되지 않아 농부들은 가까이 모여 사는 게 유리하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야 물이나 경작지를 돌보는 일을 서로 도울 수 있으니까 말이야. 이렇게 해서 최초의 마을이 생겨났단다. 농부들은 또한 양이나 염소 같은 동물들을 길들여서 먹을 것을 주고 키운 뒤에 고기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됐지. 이것이 바로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웠다. 그래서 길들인 동물들을 가두어주는 중앙 축사나 목초지 주변으로 마을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야. 곡식을 재배하고 양이나 염소를 키우는 데 성공하는 마을이 생겨났어. 그들은 곡식이나 양털 또는 동물 가죽을 금속이나 그릇, 나무 등의 물건을 가진 마을로 가져가서 교환하고 점점 더 잘 살게 되었어. 하지만 그들은 도둑으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강도를 당할까봐 몹시 두려워해서 마을 주변에 돌로 된 벽을 쌓기 시작했어. 이것이 최초의 도시란다. 초기 도시 중에는 예리코라는 도시가 있었어. 성경에는 이 이름이 여리고라고 나오지. 예리코, 여리고성은 고대에서 가장 두껍고 튼튼한 벽을 가진 도시였어. 3m 두께, 4m 높이의 돌벽에는 적이 쳐들어오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한쪽에 원형 탑을 세워놓기도 했대. 타락이 도마뱀 3마리를 잡아 요리해 먹었던 그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타락과 가족은 먹을 것을 찾아 기옥한 초승달 지역으로 옮겨왔다. 이곳은 먹을 수 있는 식물 뿌리와 나무 열매가 풍족했다. 삼촌은 말과 작은 사슴 무리를 보고는 사냥감이 많다며 흥분했다. 그러나 타락에게 가장 신나는 일은 커다란 강이 가까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타락은 태어나서 그렇게 큰 강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가족은 물론이고 다른 유목민도 작은 물웅덩이나 바위 틈으로 졸졸 흐르는 작은 시냇물을 본 것이 전부였다. 때로는 마실 물조차 부족하곤 했으니까. 그래서 타락은 수영이라는 것을 해본 적도 사실 목욕이라는 것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타락은 턱까지 차오르는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 타락과 남동생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게 겁났다. 그래서 강가에 쭈그리고 앉아 서로에게 물만 튀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내 조심스럽게 한 발을 물속으로 들여놓은 뒤 다른 발도 마저 들여놓았다. 타락은 자신이 얼마나 용감한지 동생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무릎이 잠길 정도까지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곧 동생도 뒤따라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동생은 누나에게 마구 물을 끼얹었다. 타락도 질세라 뒤돌아서서 동생의 머리를 물속으로 내리눌렀다. 동생은 깜짝 놀라 소리를 꽥 질렀다. 동생은 물속에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타락과 동생은 아침 내내 강에서 시간을 보냈다. 물에서 나올 때쯤 타락은 동생에게서 전보다 훨씬 더 좋은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럼 그동안 어떤 냄새가 났던 거야? 그날 저녁 식사는 말고기였다. 타락의 삼촌이 저녁을 먹으며 말했다. 강을 따라 좀 더 아래로 내려가니 다른 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족은 사냥을 하지 않고 땅에다 씨를 뿌리고 있더군요. 그 부족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도 이곳에다 씨를 뿌리면 곡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먹을 것을 구하러 새로운 땅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 얼마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타락은 동생을 보고 씩 웃었다. 타락도 강 옆에서 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매일 먹을 것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이 좋았고 도마뱀 대신 말고기를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에서 수영할 수 있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